자존감 낮은 어른은 또다시 자신의 아이 자존감을 바닥냅니다. 이렇게 정신적 가난함이 대물림됩니다. 바닥난 자존감으로는 인생 내도록 반복되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없을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고 도전을 어려워하니 결국 물질적 가난도 대물림되는 거 아닐까요? 가정에서 아이의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이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합니다. 우리 가족 성장 파트너 새벽 부부입니다. 내 아이가 나처럼 되면 어쩌죠? 나랑 같은 경험을 할까 걱정이네요. 내가 부모한테 받은 것보다 더 잘해주고 싶어요. 이런 지나친 걱정들이 오히려 자녀의 자존감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가난을 물려주기 싫어서 했던 행동들이 아이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정신적 가난함을 만듭니다. 걱정하고 집착하는 대신 아이 자존감을 키워줘야 합니다. 대체 자존감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바로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가족과 함께하는 삶에 만족하시나요? 엄마 아빠를 좋아하시나요? 그분들과 가족이라서 행복하신가요? 뭐 그렇게 깊게 생각하나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방금 질문은요, 실제 가족 상담사인 버지니아 사티어가 내담자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새벽 남편 말처럼 우린 그저 가족이라는 이유로 한 곳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뭐 그 정도면 괜찮겠지 하면서 계속 표현을 미루고 있죠. 가족끼리 쑥스럽잖아요. 뭘 일일이 표현해요. 그냥 가족은 원래 그런 거라고요. 원래 그런 거라면서 아이가 용기 내어 말하는 표현도 알게 모르게 무시해버리죠. 어른이 되어서 그때 서운했다고 겨우 감정을 말해도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자랄 때도 성인이 되어서도 인정을 제대로 못 받은 자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 같은 아이를 만들까봐 결혼하기 두렵다고요.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아이는 커서 자존감이 낮은 어른이 되지요. 자존감 낮은 어른은 또다시 자신의 아이 자존감을 바닥냅니다. 이렇게 정신적 가난함이 대물림됩니다. 가족이 정신적으로 가난하다는 건 달리 말하면 가족의 자존감이 바닥나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작은 실수에도 무너지는 사람, 극복하고 성장하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자존감이요? 네, 바닥난 자존감으로는 인생 내도록 반복되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없을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고 도전을 어려워하니 결국 물질적 가난도 대물림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군요. 지독한 가난을 벗어나려면 더 이상 정신적 가난을 물려줘서는 안 되겠네요. 그럼 정신적 가난을 내 차례에서 끊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적 가난함은 자존감에서 비롯됩니다. 정신적 가난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걱정하고 집착하는 대신 자존감이 가득한 가족을 만들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자존감 가득한 가족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 해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아이는 무엇으로 자라는가입니다. 저자 버지니아 사티어는 가족치료의 1인자입니다. 세계 최초로 가족치료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여러 나라에서 가족치료 워크숍을 개최했죠. 버지니아는 자존감을 솥에 비유해요. 자존감이 가득 차면 솥이 가득 찼다고 하고요. 자존감이 바닥나면 솥이 비었다고 하죠. 이번 영상에서 버지니아가 제안하는 가족끼리 솥을 가득 채우는 지혜 알아볼게요. 새벽 부인, 자존감을 만드는데 왜 하필 가족인 걸까요? 갓 태어난 아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처음 5, 6년 동안은 가족이 아이의 자존감을 만듭니다. 학교에 입학해도 자존감은 여전히 가족 중심인데요. 아이가 집에서 학습한 자존감이 외부에서 강화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저자 버지니아는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서 자존감을 채워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존감 높은 아이는 학교 또래를 통해서 겪는 실패를 잘 극복하죠. 반면에 자존감 낮은 아이는 많은 성공을 경험해도 자신의 가치에 대해 자꾸만 의심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떤 가정이 자존감을 만드는 가정일까요? 여러분도 함께 체크해보세요. 저자는 문제 있는 가정, 양육적인 가정으로 나누는데요. 이게 딱 잘라 나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매우 문제 있는 가정과 매우 양육적인 가정, 그 사이 어디쯤 위치해 있는 거죠. 문제 있는 가정에 가까울수록 자존감이 낮습니다. 정신적으로 가난한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의사소통이 직접적이지 않고 솔직하지 않아서입니다. 가정 내 규칙은 인간적이지 않고 경직돼 있어서 절대 바꿀 수 없고요. 관계 맺기를 두려워하고 남의 눈치를 보며 책임을 떠넘긴다고 합니다. 반면에 양육적인 가정일수록 자존감이 높습니다. 의사소통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솔직합니다. 그리고 가정 내 규칙은 인간적이고 상황에 따라 가족이 참여해 바꿀 수 있고요. 관계 맺기에 적극적이고 자기 의견을 제시하고 책임을 집니다. 여기까지 우리 가족이 어느 가족에 가까운지 느낌이 좀 오셨나요?
문제 있는 가정에 가깝다고요?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언제든 이미 배운 걸 지우고 새로 배울 수 있으니까요. 바로 여기 우리 가족 정신적 가난함을 끊어내는 자존감 채우는 방법 딱 3가지로 바로 알려드릴게요. 가정에서 아이의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이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부모부터 잘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부모가 자존감 거울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사이좋은 부부가 되세요. 부부관계가 화목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의 정서는 늘 불안하고 우울하죠. 좋은 부모가 되기 전에 먼저 좋은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부부 사이로 부모부터 자존감을 가득 채워보자고요. 스스로 몸을 돌보고 운동하고요. 책을 읽고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하고 사람들과 의사소통 활발히 하면서 자존감을 채워봅시다. 아이는 부모를 관찰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부부의 행동이 자녀에게 모범이 됩니다. 우리 부부는 어떻죠? 부부 사이가 좋나요? 좋은 편 아닌가요? 결혼 10년 차에도 손잡고 다니니까요. 아직도 손 안 잡고 다닌 날에는 섭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자존감도 채우고 있죠. 부부같이 독서하고 운동하고 유튜브 하면서 자기 개발도 하고 있잖아요. 듣고 보니 부모 스스로 자존감 거울이 되는 건 제법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신적 가난을 탈출하는 자존감 가득한 가족을 만드는 2번째 방법은 뭐죠? 두 번째는 솔직하게 약점을 드러내라 입니다. 저자 버지니아는 부모는 자녀 앞에서 솔직해야 한다고 합니다. 잘한 판단과 잘못한 판단까지 모두 말이죠. 실수를 인정하고 아이와 공유하라고 하죠. 그저껜가 밖에 있는데 초등학교 딸이 전화가 와서는 다짜고짜 유튜브가 안 된다고 운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당황스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지 못하고 짜증을 냈죠. 대체 왜 우냐고, 우는 이유가 뭐냐고 아무리 말해도 전화로 대답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집에 와서 대화해보니까 아차 싶더라고요. 엄마가 짜증을 내니까 말을 못하겠다는 거죠. 말을 못해서 더 속상하고 더 답답했을 테고요. 만약에 거기에 대놓고 유튜브를 그렇게 해놓고 또 무슨 유튜브를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했다면 아이 자존감을 싹싹 긁어 바닥을 냈겠다 싶어요.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죠. 실수했다면 타이밍에 맞게 바로 잡으면 됩니다. 엄마도 아빠도 왜 속상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세요. 그리고 실수를 인정하고 엄마도 아빠도 잘못했어 라고 말해보세요. 이렇게 서로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소통하는 일은 서로 자존감을 채워주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아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죠. 감정이 지나가고 아이와 솔직하게 대화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여기 부모가 솔직해야 할 큰 실수가 또 있는데요. 바로 부부싸움입니다. 부모가 싸울 때 아이는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탓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솔직하게 부모의 실수와 싸운 이유를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어른들의 사정이라 알려주기 곤란한 이유라면 적어도 아이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셔야 합니다. 저자 버지니아는 싸운 이유를 솔직하고 나긋하게 말하는 방법이 4개월밖에 안 된 아이에게도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부모가 싸워서 놀라 우는 아이에게 안아주면서 나긋하게 설명을 하면 울음을 뚝 그치고 잠든다고 하네요. 솔직함의 힘이 정말 대단하네요. 우리도 아이에게 좀 더 솔직해져 봅시다. 정신적 가난을 끊는 자존감 가득한 가족을 만드는 3번째 방법은 뭐죠? 새벽부인. 3번째는 가족 소통 시간 가지기입니다. 가정에서 의사소통을 말하는데요. 중요한 건 의사소통 시간을 따로 내어서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모르면 배워서라도 말이죠.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그런데 돈을 좋아하는 만큼 모이지가 않죠. 아무리 돈을 좋아해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결국 무너집니다. 이건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가정에서 의사소통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눈치 보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회유하거나 강해 보이려 소리 지르며 비난하거나 거창하고 지적인 말로 계산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주의를 산만하게 해서 위협을 무시하죠. 우리 가족 정신적 가난을 이번 때에서 끊고 싶다면 그만해야 합니다. 저자 버지니아는요. 행동과 생각, 느낌이 모두 겉으로 드러나게 소통하라고 합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모든 말, 표정, 행동으로 자존감과 관련한 메시지를 전달받으니까요. 아이와 소통할 때는 눈높이를 맞추고 똑바로 아이를 바라보면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서로 자존감을 채워주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모여 이야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자는 가족 최신 정보 업데이트라고 부르는데요. 모든 가족이 돌아가면서 이야기의 주도권을 가지고 최근에 생긴 변화를 공유하는 시간을 따로 가져라고 합니다. 아빠, 오늘 급식 반찬 다 먹었어요. 엄마, 친구랑 달리기 했는데 졌지만 저번보다 빨랐어요. 이런 이야기면 충분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아이에게 무조건적인 애정과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라고 조언합니다. 모든 대화가 끝나면 축하 파티도 잊지 마세요. 언젠간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이제 와서 관심 있는 척이에요? 서로가 꾸준히 근황을 알고 있으면 이런 일은 절대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가족끼리 최신 정보 공유하는 건 좀 부족했던 것 같네요. 일부러 시간 내서 한번 해봐야겠네요. 정신적 가난의 원인은 우리 가족 바닥난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가득 찬 가족을 만드는 3가지 방법을 알아보았죠. 부모가 자존감 거울이 되기, 솔직하게 약점을 드러내기, 가족 소통 시간 가지기였습니다. 자존감은 나이에 상관없이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린 자녀를 가진 가족도 이미 자녀가 성인인 가족도 솥을 가득 채워서 정신적인 가난 대물림을 이번 때에서 완전히 끊어내시길 바랄게요. 저희 새벽 부부는 후회가 남지 않는 삶에 도전합니다. 저희 새벽 부부는 매 순간 우리 가족과 더 사이좋게 더 잘 먹고 잘 사는 게 후회 없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 결과 유튜브라는 창고에 우리 가족들과 더 사이좋게 더 잘 먹고 잘 사는 지혜를 모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지혜창고를 가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부탁드려요.